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인두껍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따님이 오늘 출석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재판부가 사실상 일가족 총동원령을 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두껍을 쓴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형상만 하고 있을 뿐 사람이 아닌 악마라는 뜻으로 조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사파 만행을 저지른 조선일보에 대한 격한 분노를 나타낸 건데요. 그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는 인두껍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조선일보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조만간 조선일보사와 기자, 일러스트레이터, 편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1-1부 부장판사 마성영, 김상현, 장영범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했으며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 조민 씨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민 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묵살했는데요. 하지만 조민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서 검찰과 재판부의 망신주기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넘쳐나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윤석열 검찰의 거짓 증언과 조작 증거들, 이 재판을 왜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데요. 인두껍을 쓴 자들의 최후는 그 죄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조만간 국어사전의 월권, 자기 권한 밖의 일을 관여함이라는 의미의 단어보다 한결 강도가 센 남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재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국의 최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도 남을 만큼 곡간지기의 완장을 두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 행사를 빗댄 자주 섞인 말인데요. 이 단어로 국어 대사전을 새로 써야 할 판인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재부는 대통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며 읍소하다시피 전국민 재난지원금 협조를 간절히 호소했는데요.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이 80% 선별 지급으로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기재부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기재부의 선별 지급 강행 입장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다며 이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다고 상기시켰는데요. 이어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라며 지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기재부에 당부드린다. 대통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지휘권자의 뜻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이 2월에 약속했다.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원을 검토하자고 말씀하셨다고 되짚었습니다. 또 진 의원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무상급식 때 이건희 손자에게 왜 밥을 주냐는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팬데믹 상황에서 부자에 대한 차별주의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국민에 대한 위로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PCR 검사나 백신이 무료인 것처럼 보편적 지급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시백 지원금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지역 화폐가 있는데 왜 이런 구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했는데요. 그는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동차 가구 구입이나
백화점 대형 쇼핑몰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는데 그걸 걸러내는데 또 얼마나 많은 행정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채무가 내년에 1,000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진 의원은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관가한 얘기라고 반박했는데요. 진 의원은 우리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된다, 48% 조금 넘는다며 반면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8.6%인데 미국은 작년에 4.9%, 일본은 3.9%, 이탈리아는 3.7%, 유로존 평균 4.9%라며 이들은 가계빚을 내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국가가 그 부담을 지어주면서 국민은 살게끔 했던 것이라고 해외와 비교했는데요. 이어 그런데 우리는 바뀐 것이다, 나라 살림은 넉넉한데 국민에게 빚을 져서 살아가라고 해왔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 의원은 미국 재무부도 한국은 여유가 있으니 재정을 좀 더 쓰라고 했던 월스트리트 저널도 공공 부분의 부채가 느는 것이 민간 부분의 부채가 느는 것보다 경제 성장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왜 유독 대한민국 모피아들만 고집불통 땡깡을 피워대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과 카드 포인트 캐시박이라는 요상망측한 대기업을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를 들고 나온 걸까요? 그건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상위 20%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짜는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가 홍남기 했다는 꼴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경질하고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완강하게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막 밀어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 사이에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마지막까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는 사실 전 국민으로 갔고 네. 그리고 2, 3, 4차는 기재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5차는 올해 초부터 전 국민으로 갈 것이라고 사실상 예고하다시피 했었는데 네. 그 우선 기재부가 말하는 캐시백 방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좀 설명해 주시자면. 고소득층인 상위 20% 혹은 뭐 30% 예. 혹은 10% 어쨌든 간에 그 비율은 그렇죠. 좀 변동이 있더라도 그 국민은 올 2, 4분기 그러니까 4, 5, 6, 6월달 3달 동안에 썼던 신용카드보다 7, 8, 9 예. 석 달 동안 쓴 신용카드액이 많아야 그 차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는 설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써라. 그러면 지원해주겠다. 돈을 안 쓰면 지원 안 해준다.